네, 앞에서 주파수 응답 특성을 살펴보면서 이제 스테이블한 경우를 어떤 식으로 찾을 수 있는지, 언스테이블한 경우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찾을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다음 스텝으로 얘기할 거는 스테이블하지 않은 것들을 스테이블하게 만드는 법, 혹은 주파수 응답 특성을 좀 더 개선하는 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frequency compensation이라는 말을 이제 하고 있고요. 이게 주파수 응답 특성을 개선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플랫은 앞에서 봤던 그 플랫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A에 대한 이 주파수 응답 특성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주파수에 따라서 A의 dB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폴이 명확하게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더 있고 여기 하나 더 있는 이런 케이스를 보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베타분의 1을 플롯하고 있는 게 여기인데, 지금 케이스는 베타분의 1이 여기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이 베타분의 1이 크로싱 되는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앞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먼저 봅시다. 일단 먼저 마이너스 40dB에서 마이너스 60dB로 넘어가는 그 변곡 지점에서 지금 크로싱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 폴 하나 를 온전히 지났고, 그 다음에 폴 두 개를 온전히 지났고, 페이즈 시프트가 180도에 가까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폴을 딱 만났기 때문에 사실 180도에 45도까지 더해서 이미 이제 180도를 훨씬 상회하는 뭐 225도에 가까운 그런 값이 이 페이즈 시프트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여기를 크로싱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건 저희가 앞에서 했던 기준을 그대로 따른다고 하면 당연히 언스테이블하고 페이지 마진이 한참 없어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딱 마이너스 여기 40 베타분의 20 로그 베타분의 1이 40dB라고 하는 거는 베타가 이제 한 100분의 1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상황에서 지금 언스테이블하다라는 얘기예요. 피드백 팩터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언스테이블하다는 얘기는 원래 A 서킷의 이제 폴의 위치가 그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난 상황입니다. 그럼 얘를 개선하려면은 베타를 이대로 놔둔 상황에서 얘를 개선하겠다라고 한다면 뭘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먼저 앞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베타분의 1이 크로싱 되는 포인트에 이런 기울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러면 실제로 베타분의 1을 고정하고 있다고 하면은 원래 A 서킷의 모습을 좀 바꿔서 얘가 크로싱 할 때 그때의 기울기가 좀 좋은 케이스로 가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 폴이 있다고 했는데, 한 가지, 얘가 크로싱 하는 경우에 지금 보시면 만약에 첫 번째 폴을 여기가 아니라 하나의 폴을 더 추가해서 여기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서 변곡이 먼저 일어나서 쭉 떨어지면서 두 번째 폴을 만나는 이 지점에 크로싱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점은 첫 번째 폴에 의해서 90도만큼 페이즈 시프트가 일어나고, 두 번째 폴에 의해서 페이즈 시프트가 이제 45도가 딱 일어나는, 그쵸? 135도의 페이즈 시프트가 일어나서 45도의 페이즈 마진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황으로 만든 거예요. 페널티는 뭐다? 지금 말도 안 되게 작은 프리퀀시에, 낮은 프리퀀시에, 그쵸? DC에 가까운 프리퀀시에 지금 첫 번째 폴을 집어넣었다는 얘기잖아요. 주파수 응답 특성을 매우 안 좋게, 밴드위스를 매우 안 좋게 만들어서 지금 그걸 달성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방법을 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취하냐? 지금 여기 케이스 보시면 이 첫 번째 폴이 있잖아요. 이 첫 번째 폴을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폴을 뭔가 집어넣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폴의 위치를 그냥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처음에 변곡이 일어났었는데, 변곡이 일어나는 지점이 여기로 가고요.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폴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제 크로싱이 일어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폴이 여기 이 위치는 그대로 놓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경우도 이제 첫 번째 폴을 옮김으로써 이제 크로싱 포인트를 세 번째 폴이 아닌 두 번째 폴 정도에서 만들어 놓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 지점에서 페이즈 시프트를 고려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 한 45도 정도의 페이즈 마진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첫 번째 폴을 옮기면서 거의 DC 언저리까지 지금 이 폴을 갖고 왔다는 얘기고, 주파수 응답 특성, 밴드위스가 무지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보다는 조금 나은 방식이 뭘까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온 방식이 뭘까? 지금 첫 번째 폴만 움직였고 두 번째 폴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첫 번째 폴을 낮추고 두 번째 폴은 좀 올리면 것이 주파수 특수면에서 조금 나은 상황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추구를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 폴을 왼쪽으로 가져가고요. 그래서 보시는 건 첫 번째 폴이 한 요 정도로 가고 지금 보시면 두 번째 폴이 여기까지 가서 그쵸?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이제 보시면 주파수 응답 특성이 이전 얘네들보다는 상당히 좋아진 걸 보시는 거죠. 밴드위스가 나쁘지 않게 어느 정도는 확보되고 있고 그 다음에 크로싱하는 포인트에서 두 번째 폴을 만나고 있는 거니까 이 두 번째 폴을 만나고 있는 거니까 주파수 페이지 마진의 45도 정도를 확보하고 있는 이런 케이스. 지금 저희가 원하는 거는 약간 이런 식의 이 주파수 응답 특성의 변화, 보상, 주파수 보상, frequency compensation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 다음 이제 얘 이렇게 첫 번째 폴 움직이고 두 번째 폴 움직이는 이런 일, 이거 어떻게 하냐로 저희가 논의가 옮겨가게 됩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가 이제 다음에 하는 이그젬플로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이 이그젬플이 사실 상당히 전형적인 이그젬플이기 때문에 프리퀀시 컴pen세이션 방법에서 저희가 취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여러 번 논의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이 투 스테이지 앰프를 만들어 놓은 이런 케이스이고요. 지금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이 커먼 에미터 앰플리파이어 디퍼런셜을 만들어 놓고 두 번째 스테이지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캐스케이딩 되어 있는 두 개의 게인 스테이지를 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때 이 B와 B 프라임 여기를 기준으로 이퀴버런스 서킷을 하나 만든다고 하면은 이 앞단에서를 이제 이런 커런트 소스처럼 모델링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저항과 여기에 있는 커패시턴스를 RX와 CXA로 표현을 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놓게 되면 여기 있는 페러스테릭 커패시턴스와 여기 있는 이런 저항 성분, 이쪽으로 바라보는 뭐 RO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걔네들 다 통칭해서 RX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노드에 어쨌든 이 저항과 커패시턴스 이런 식으로 놓게 되고 여기에 하나의 폴이 있는 것으로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폴 2파이 CX RX 분의 1이라는 첫 번째 폴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의 이제 뭔가 컴펜세이션이 됐을 때의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요. 컴펜세이팅 커패시턴스를 하나 이게 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컴펜세이션하는 커패시턴스를 하나 추가해서 이 커패시턴스 값을 바꾼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폴의 위치가 이제 타임 컨스턴트가 커지면서 폴이 로우 프리퀀시로 옮겨가겠죠. 일단 이런 걸 하겠다라는 거 보고 이 CC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단지 이런 것들이에요. 뭐냐면 두 번째 스테이지, 요 두 번째 스테이지의 어떤 half circuit을 가지고 표현한다고 하면은 여기에 커패시턴스를 이런 식으로 인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각게 여기 커패시턴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커패시턴스가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식의 커패시턴스를 놓게 되면 두 번째 스테이지를 저희가 이렇게 B 노드와 C 노드에서 이제 CF라는 이 커패시턴스를 놓고 생각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이 지금 이 B 노드와 C 노드를 놓고 그 중간에 커패시턴스를 놓은 거고 앞에 이 부분이 앞에서 우리가 첫 번째 스테이지를 모델링했던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왼쪽에 이 B에 달려있는 다른 커패시턴스 C1 그 다음에 요 B와 C를 연결해주는 커패시턴스 CF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 C 두 번째 스테이지의 아웃풋에 해당되는 고기는 결국 GM과 거기에 달려있는 R과 C에 의해서 표현이 될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모델링이 돼요. 앰프 전체의 주파수 응답 특성을 고려했을 때 모델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죄송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아웃풋까지를 모델링 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퀴버런스 서킷을 그려 넣게 됩니다. 주목하는 게 이제 이 CF의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 CF가 폴의 위치를 어떤 식으로 변화시키느냐라는 것들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먼저 얘가 없을 때 그때는 그리고 이 CF라는 게 없거나 아주 작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풋 단은 R1과 C1 그 다음에 이 아웃풋 단은 R2와 C2에 의해서
각각 개별적인 폴이 하나씩 만들어지는 걸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쵸? 두 개의 폴이 있어요. 두 개의 폴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CF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 전체의 이제 트랜스퍼 펑션 구하는 거는 사실 앞에서 저희가 뭐 여러 번 했던 거고, 이 CF에 의해서 뭐 제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 밀러 멀티플리케이션 되고 이런 것들을 한참 구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OC 타우 방법을 통해서 C1이 바라보는 저항, C2가 바라보는 저항, CF가 바라보는 저항. 다시 말해 CF가 바라보는 저항은 이 저항과 이 저항의 GM 곱하기 R1R2 뭐 이런 거 했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 것들 적용해서 주파수 응답 특성을 구할 수 있고, 거기에서 새로운 이 폴의 위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i에서부터 최종 아웃풋까지의 트랜스퍼 펑션을 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고요. 이거는 그냥 풀 익스프레션을 이제 키르호프의 법칙을 따라서 그냥 방정식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그냥 구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요 이제 이 분모의 S에 대한 근을 구하고 루트를 구하고요. 그때 이제 이 가정하는 거는 CF 값이 충분히 크고 해서 그러니까 요 B 노드에 인게이지 되어 있는 폴이 이 더미넌트 폴이 되도록 만든 겁니다. 앞에랑 연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지금 이 더미넌트 폴을 여기에다가 하나 만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더미넌트 폴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 디노미네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투 폴에 대해서 표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1차항의 개수가 더미넌트 폴 어프록시메이션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하나의 폴, 더미넌트 폴에 의해서 근사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앞에서 어널리시스 했던 것들 보면 뭐 R1, C1, R2, C2 뭐 그 다음에 이런 CF에 인게이지 되어 있는 그런 저항, 이런 식으로 해서 타임 컨스턴트를 구해가지고 했던 거를 쫓아가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 텀이 지금 더미넌트한 텀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밀러 멀티플리케이션 되는 그런 식의 이 주파수 응답 특성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가 더미넌트 폴의 위치를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오메가 P1 곱하기 오메가 P2와 얘가 상관관계가 있고, 오메가 P1은 이미 구했기 때문에 여기서 오메가 P2를 구하게 되면은 이렇게 구해집니다 라는 게 앞에서 여러 번 또 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한번 보는 겁니다. 지금 이제 오메가 P1이라는 이 폴의 위치, 그 다음에 오메가 P2라는 이 폴의 위치, 두 개의 폴의 위치가 옛날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예전에 이제 오메가 P1이라고 하는 것은 R1과 다시 쓸게요. 오메가 P1의 위치는 R1과 C1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사실 이제 그 R1은 그대로 있고, 예전에 C1으로 있던 그 하나에서 지금 이 CF가 GMR2라는 제법 큰, 이건 세컨 스테이지의 게인이거든요. 게인이 곱해진 거고, CF도 크게 만들었으니까 오메가 P1의 위치가 R1, C1보다는 훨씬 작을 거다. 타임 컨스턴트가 훨씬 커지고 주파수는 훨씬 작아질 거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메가 P2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오메가 P2는 예전에 뭐였냐면은 R2와 C2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오메가 P2예요. 여기요. 그쵸? R2와 C2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지금 CF가 충분히 큰 경우에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냐면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CF가 훨씬 크다면 C1이나 C2 이런 것보다 CF가 훨씬 크다면 이렇게 갈 거고, 얘는 다시 보게 되면은 C1 플러스 C2분의 GM 정도로 근사화 되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다시 쓴다 그러면은 GM 분의 1에, 그쵸? 그 다음에 C1 플러스 C2 정도로 근사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를 이제 비교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 C2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뭐 C1과 C2는 오도가 비슷하다라고 얘기하고, GM분의 1은 저희가 상당히 작은 값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R2보다는 되게 작은 값이 될 거고, 따라서 오메가 P2는 예전에 오메가 P2보다 커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뭐 했어요? R1, C1, R2, C2 기존에 두 개의 폴이 있었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원래 기존에 두 개의 폴이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CF라는 애를 추가해서 한 게 뭐냐면
일단 더미넌 폴을 하나 절대적으로 낮은 프리퀀시에 하나 만들고 있고요. 얘를 이쪽으로 옮겨서 더미넌 폴을 만들고 있고요. 세컨 폴을 하이 프리퀀시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 일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세컨 폴의 위치를 하이 프리퀀시로 시프팅 해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오메가 P1은 줄어들었고 오메가 P2는 증가하는 두 개의 첫 번째 폴과 두 번째 폴의 간격을 더 벌려놓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루트 로커스 상에서 우리가 폴의 위치를 플롯한다 그러면은 최초에 폴의 위치가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면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 폴은 더 이쪽으로, 두 번째 폴은 이쪽으로 밀고 있는 새로운 폴의 위치를 이렇게 만들어서 더미넌 폴이 있고 세컨 폴은 더 하이 프리퀀시로 가게 해서 주파 승답 특성을 좋게 만들고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달성한 거다? 이런 식의 어떤 CF, 얘를 이제 프리퀀시 컴펜세이션을 위한 커패시터, 이 밀러 멀티플리케이션을 위한 커패시터라고 부르고요. 얘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밀러 멀티플리케이션에서 더미넌 폴을 만든과 동시에 세컨 폴의 위치를 지정해주고 거기에 의해서 주파 승답 특성을 개선했다. 근데 이게 한 가지 복잡해지는 게 뭐냐면 제로가 하나 발생해요. CF를 추가함으로써. 그리고 이 제로의 위치에 따라서 주파 승답 특성에서 스테빌리티를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 저희가 OPMP를 다루면서 조금 더 면밀히 따져볼 내용들입니다.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겠는데요. 다음 챕터에서 다룰 내용은 이제 저희가 OPMP 설계를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를 이그젬플을 볼 거고요. 거기서 주파 승답 특성이 어떤 식으로 분석이 되고 걔를 스테이블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방법들, 조금 전에 얘기한 이 방법들이 어떤 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하도록 하겠고, 최종적으로는 OPMP의 어떤 이 전체적인 토폴로지들, 그 다음에 트랜전트한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등등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